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송조육현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송조육현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교를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이 한교에 배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교, 제천 한교 지금 저기 재지내는 거를 제가 찍어 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잠깐 보시고요. 어디 가면 봤는데 근데 한교 안에 좀 분위기를 좀 잠깐 보시고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4년도에 제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 동재 서재, 옛날로 치면은 한쪽은 학생 기숙사, 한쪽은 선생님 관사 그렇습니다. 맨 앞에 들어가시면. 이제 요게 지금 정문이고 풍화루라 그럽니다. 풍화루. 예. 안에서 찍은 거니까요. 저쪽은 동재, 반대편 들어가는 입구엔 서재. 예. 여기는 대성전이라 그럽니다. 대성전. 앞에 공부하는 공간은 명륜당이라 그러고 뒤에 저기 이렇게 신유를 모셔놓은 공간은 대성전.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모님 여러분들과 우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제사지를 찍에 아무나 와서 들어와 보셔도 됩니다. 초원관에는 김도경 대원대학교 팀장입니다. 아원관에는 박병국 제천향교 장로, 이날 비가 왔었나요? 동원관에는 김선달 장로가 전통적인 홀기에 따라 제례를 공연하였습니다. 2014년도 찍어놓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공정기 할 때는 이거 안에서 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명단. 그러니까 각각 임무부여. 누군 뭐하고 누군 뭐하고 그거 써놓은 겁니다. 저 걸음걸이 보십시오. 전부 다 약간 다리 저는 거 같죠? 한 발 올려놓고 발 묶고, 한 발 올려놓고 발 묶고 이러는 겁니다. 예. 한 발 올려놓고 발 묶고, 한 발 올려놓고. 한당일인 9월 28일에 행하였었습니다만 성균관의 지침에 의해서 신기덕전부터는 2월 4월 장정일을 위해서 덕전대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교회는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오셔도 됩니다. 여자분도 있잖아요. 예. 뭐 여성은 뭐 한교회 가면 안 되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전혀 와보지 않은 사람 얘기입니다. 아니요, 같은 임원이에요. 장의도 있어요, 여자가. 장의는 그러니까 뭐 교회로 치면 장로님이죠, 그죠? 예, 장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여성분이나 자격은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건 조선이고, 요 두 분은 고려, 둘은 신라, 요거는 예. 저기 송조사예요. 사연.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건 저기 son조사연 여기 있고. 아, 그래. 송조사는 이쪽으로. 예, 고맙습니다. 저 배흥은요, 배는 절배자고 흥은 일흥자거든요. 그러니까 절해라 일어나라 절해라 일어나라 이 소리. 예, 이제 저 안에 대성전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이걸 켜놓은 겁니다. 저기는 평소에도 가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지살 지내려 가도 저기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러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 보려고 전화 카메라 들고 갔죠. 카메라 들고 가면 예식할 때 막 돌아다녀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자님 재단입니다. 정면에 가운데 앞에. 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결혼식장 가면 사회보죠.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한문을 읽어서 그렇죠. 이거 이제 축 읽는 거죠. 축 고하는 걸. 예. 저 동작 하나하나를 다 집어서 얘기해요. 잔 들어, 잔 올려, 잔 건네줘 이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술잔이 좀 특이하네요. 잔이요? 예, 비싼 거죠. 노세로 된 거. 저기 저 유패라는 게 이게 유패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에다가 이름 써놓은 겁니다. 예. 저기 공자님은 대성지성 문선왕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 가득 찬 줄 알았어.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한교에서는요, 한교도 그렇고 옛날 건물들은 가운데 중앙으로 난 길은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신도입니다, 신도. 신만 다닐 수 있어요. 예. 이게 술잔입니다. 예, 술잔입니다. 저는 골동품저 이제 하니 아니, 술잔. 아니요 골동품 모형이 조명이 있다고. 아,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술잔이구나 이제. 예, 술잔이에요. 용도가 술잔이요. 예. 이제 이분이 사회자. 이거 보고서 이제 명령하는 거고요. SNS에서 시기가 고정되었습니다. 예, 처음 보셨죠? 예,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요.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서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기 홍건호 부회장님께서 이걸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안에를 가끔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해서 어삼삼해서요 물어봤더니 해주셨어요. 예, 저 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 예, 그게 편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사실은 제사 지내면은 제가 상에다 절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뒤에 있는 신주에다 절하는 거예요. 상에다 절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 머리 넣고 돼지 머리한테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아실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주벽 정면에 공자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성지성 문선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자님 그 이름이 무신장 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만큼 잘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이 사람은 성인이고 요 바로 앞에 성인의 버금가는 아성이라 그럽니다. 아성. 그래서 안자, 등자, 자사자, 맹자 해서 네 분을 모셔놨습니다. 요 사람은 아성인데 예, 성인의 버금가는 사람이다.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안자는 공자님 한 말씀에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별로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공자보다도 먼저 죽어가지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안자는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딱 있어. 그래서 안자를 가지고 그러죠. 아주 안자가 저기 복성공이거든요. 복성가 그 성인으로다가 회복이 됐다. 성인은 원래 성인인 거고, 근데 이렇게 싹 좀 범인으로 내려왔다가 회복을 해서 성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송조육현 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번부터. 그 송조육현이 여기에 이렇게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천향교에는 네 분만 봉안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각각 한 교마다 각각 다릅니다. 조금씩. 누가 봉안되어 있는지는. 그러니까 주돈이, 정의, 정호, 주의. 요렇게 지금 네 분이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그럼 없는 사람이 소광절하고 누가 없죠? 저 장제. 예, 두 분이 여기 빠져 있네요. 보니까. 송조육현이 6명이니까. 예,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국 18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국 18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 아국은 우리나라 소리고, 예, 동국은 예, 우리가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치잖아요. 예, 동이 아니에요. 동방 아니에요, 동방. 그래서 동국 18년이든지 아국 18년이든지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유학에 이런 반열에 오르신 분들요. 근데 왜 안 돼요? 예. 예.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네 분은 조선시대 이전 사람이고 요 밑에는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한번 보면은 설총, 최치원, 예, 정몽주, 안양. 좌우에서 이쪽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을 소라 그러고 이쪽을 목이라 그러고 그러죠. 소목이라 그러죠. 예, 설총, 그다음 최치원, 예, 그다음에 안양, 정몽주, 예, 요렇게 이제 네 분이 있고, 그다음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저, 이황, 김인우, 이이, 그다음에 성혼, 김장생, 조혼, 김집, 송시열, 송중길, 박세채까지 해서 몇 분이에요? 둘, 넷, 여섯, 일곱 분. 일곱 분. 24. 예, 14분이. 아니요. 14. 여기까지. 예, 아국 18현. 18현, 18분. 예, 18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송나라 때는 송조는 4현만 모셔져 있고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공부는 공자님의 얘기고, 그죠? 이 사람의 그 공자의 그 얘기를 이분들이 이어서 계속 발전시킨 사람들이죠. 발전시킨 사람. 예, 지금 이제 그 송조육현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급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아주 지루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설명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 소홍, 안락, 소홍, 예, 소광절, 강절소 뭐 다 같은 소리입니다. 하고 주돈이, 예, 주렴계,
같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장행거, 장제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행거. 중국 북송 중기의 학자 정몽에서는 송나라 최초로 기이론의 철학 사상을 전개했다. 아까 뭐 이기 이론론인지 이기 이원론인지 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우주의 만유는 기의 집산에 따라 생멸 변화하는 것이며 이 기의 본체는 태허로서 곧 태허가 곧 기라고 설파하였다. 태허가 곧 태극이고, 그죠? 무극이 유극이고,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고 하는 그런 소리죠. 1020년에서 1077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자후, 이름은 제, 장안 출신으로 38살 진사시에 급제한 후에 기주의 사법 참군에서 시작하여 12-13년간 관직에 있었으나 불우하였다. 그러나 학자로서는 경학, 이굴, 정몽, 서명 등의 등으로 이름을 떠쳤다. 했는데 이 중국의 또 그 옛날 그 관직 이름은 도대체 저기 뭐 했던 건지는 찾아봐도 안 나와요. 모르겠더라고요. 저 관직 이름이 뭐 이상한 아주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글자로 보고서 대충 뭐 법에 대해서 뭐 어쨌나 아니면 군대인가 뭐 하여 이런 식이지. 그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설명들이 찾다 못 찾았어요. 그냥 벼슬을 했다. 뭐 보니까 큰 벼슬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정몽에서는 송나라 최초로 기 이론의 철학 사상을 전개하여서 우주의 만유는 기의 집산에 따라 생멸 변화하는 것이며 이 기의 본체는 태허로서 태허가 곧 기라고 설파하였다. 젊어서 범중엄을 만나 중용을 잇도록 권유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불교와 노장에서 깊은 뜻을 찾고자 하였다. 그 뒤 정명도, 정이천과 함께 역경을 논하면서 그 학문의 깊이에 감복하여 모든 다른 학문을 버리고 역경, 중용에 따라 송나라 유학의 기초를 세웠다. 사상적 배불론자로도 알려져 있다. 역경하고 중용은요, 제가 보기엔 같은 책입니다. 중용이 무진장 어렵거든요. 중용이 역경 소주역이라 그러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결국 저희 주역 내용입니다. 주역 내용. 정호. 별로 많이 쓰지 않는 글자인데요. 중국 북송 중계 유학자 이기 이론론 성즉 이설을 주장하였다. 성은 곧 이다. 뭐 그 얘기네. 그죠? 그의 사상은 동생 정의를 거쳐 주자에게 큰 영향을 주어 송나라 새 유학의 기초가 되었고 정주학의 중핵이 되었다. 정주학, 신유학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1032년에 나서 1085년에 죽었고 호는 명도, 시호는 순, 국적, 북송, 활동 분야 문학.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백순, 호는 명도, 시호는 순, 하남성, 낙양 출생, 존칭으로는 명도 선생이라고 불리고 동생 정의와 함께 이정자로 알려졌다. 저기 명도라는 얘기 점치러 가면 명도 얘기하죠. 그 얘기가 맨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얘기라 그래요. 동생 정의와 함께 이정자로 불렸다. 아버지 정향이 남한의 판관이 되었을 때 주돈이를 한번 보고 아들 형제를 그의 제자로 입문시켰다고 한다. 26세 때 진사가 되고 섬서성 후센현? 이건 뭔지 알지 모르겠는데 주부로 출발하여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그가 택주 진청현의 수령으로 있을 때는 뭐죠? 시민 여상이라는 네 글자로 좌우명을 삼고 큰 치적을 올렸으며 백성들이 그를 부모처럼 따랐다. 신종의 부름을 받아 저작 좌랑이 되었으나 왕한석과 뜻이 맞지 않았으므로 자청하여 지방관이 되었다. 철족이 중기하고 사마광이 재상이 되자 조정에 등용될 뻔하였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병사하였다. 유명한 사람 다 나옵니다. 사마광이 뭐진 사람이죠? 자치통감진 사람. 자치통감이라고 있죠. 왕한석은 왕한석 시법. 다 그때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의 학문적 태도는 만물일체관에 입각하여 혼일적으로 천지의 생애를 체험하는 데 있었다. 그는 제자, 노장불교도 공부하였으나 결국 유학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학설을 확립하였다. 그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질서지우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라 부르고 사람은 모름지기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수능하여야 한다는 이기 이론론, 성 즉
이 설을 주창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동생 정의를 거쳐 주자에게 큰 영향을 주어 송나라 새 유학의 기초가 되었다. 정주학의 중행을 이루었고 저서에는 정성서, 식인편, 시의 추일우성 등이 있다. 그의 전기는 주자의 인학 연원록에서 유전은 서필달의 이정전서에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 정의 둘은 형제입니다. 북송 중기의 유학자다. 형 정호와 함께 주돈이에게 배웠고 형과 아울러 이정자라 불리며 정주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이기 이원론의 철학을 수립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자는 정숙이고 호는 이천, 시호는 정공. 예, 중국 하남성 낙양사람. 주유도서는 역전이 있다. 주역 전의 하잖아요, 그죠? 주역 전의. 예, 그 의는 주자가 진 거죠. 그래서 전은 이 사람이 진 거고. 그러니까 결국 주역 해설서 밑에 주역 해설서. 자는 정숙이고 호는 이천, 시호는 정공, 하남성 낙양 출생. 이천댁에 봉하해졌으므로 이천 선생이라고 존칭된다. 형 정호와 함께 주돈이에게 배웠고 형과 아울러 이정자라 불리며 정주학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철종 초에 사마광, 여공저 등의 추천으로 국자학 교수가 되었고 이어서 비서성 교서랑 숭정전 설서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왕안석, 소식 등과 뜻이 맞지 않았고 당화를 입어서 사천성 부주로 귀양간 일도 있었다. 학자로서의 그는 역경에 대한 연구가 특히 깊었고 이기 이원론의 철학을 수립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지미한 것은 이요. 지미라는 건 지극히 은미한 그 말입니다. 지극히 은미한. 그것은 이요. 지저한 것은 상이라 하여, 지저한 것은 크게 드러난 것, 아주 크게 드러난 것. 상이라 하여 일단 양자를 구별하고 체와 용은 근원이 같으며 현과 미의 사이가 없다. 그 상관관계를 설명한 점이 특색이 있다. 예, 체용은 근원이 같고 현미 무관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주자에게 계승되어서 태극도설과 태극도설 해에 나타나 있다. 태극도설은 태극이 뭐냐 하는 설명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학문의 방법도 형은 오직 정좌를 주장하였으나 그는 정을 중히 여겨 거경궁리에 힘썼습니다. 이와 같은 일도 주자에 의해 집대성되었고 송대의 신유학인 정주학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저서에는 역전 4권이 있으며 그의 학설은 형의 학설과 함께 서필달의 이정전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기는 주자가 지은 이낙 연원록에 실려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암 주자.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죠. 제일 잘 나가요. 주자. 송나라 때의 유학자로 주자학을 숙제생하였다. 그는 우주가 형이상학적인 이와 형이학적인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아까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드러난 상태가 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이가 본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순한 기 때문에 악하게 되며 경물로 이 불순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물은 뭐냐? 물건의 격함, 아니 사물을 관찰함, 뭐 이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네요. 자는 원회, 중회, 회암, 회옹, 운곡산인, 창주병수, 두농 뭐 많네요. 우리는 그냥 회암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본명은 희, 송나라 사람. 자는 원회, 중회, 호는 회암, 회옹, 운곡산인, 창주병수. 이건 늙어서 얘기인가 본데 창주에 병든 늙은이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늙은이 숫자란 말이에요. 이건 병자고. 창주는 동네 이름이고. 두농, 두농 숨어 사는 사람.
뭐 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이름은 희, 복건성 우계 출생, 선조는 대대로 아이씨 알았다 야. 무원의 호족으로 아버지 위제는 관직에 있다가 당시 재상 진해와의 의견 충돌로 퇴직하고 우계에 의거하였다. 주자는 이곳에서 14세 때 아버지가 죽자 그의 유명에 따라 호적계, 유백수, 유병산에게 사사하면서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흥미를 가졌으나 24살 때 이연평을 만나 사숙하면서 유학에 복귀하여 그의 정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장남헌, 여동래가 있으며 또 논적으로는 육상산이 있어 이들과 상호 절차 탁망하면서 주자의 학문을 비약적으로 발전 심화하여 중국 사상 공전의 사변 철학과 실천 윤리의 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19살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71세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약 9년 정도만 현직에 근무하였을 뿐 그 밖의 관직은 학자에 대한 일종의 예우로서 반드시 현지에 부임할 필요가 없는 명목상의 관직이기 때문에 학문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그의 학문을 저서를 통해서 관찰해보면 46가지를 전기, 이후 60세까지를 중기, 61세 이후를 후기로 하는 3기로 대별할 수 있다. 주자 연보에 의해서 전기 저서를 순차적으로 열거하면 논어 요의, 논어 훈몽 구의, 본학 공문편, 정시유서, 논맹 정의, 자치 통감 강목, 팔조 명신 언행록, 서명해의, 태극도설 해, 통서해, 정시외서, 일학연원록, 고금가제례로 이어져 근사록의 편차로 끝맺었다. 이 전기는 북송의 선유인 주령계,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의 저서 교정과 주리에 전념하고 논어 맹자 등은 차기의 예비 사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즉 주자의 학문적 기초가 확립된 시기로서 그것이 근사록에 집약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논적이었던 육산산 형제와 아오사 강론에서 존덕성에 대한 도덕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중기에는 논맹 집주 홍문, 시집전, 주역 본의, 역학 계몽, 효경 간호, 소학서, 대학 장구, 중용 장구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의 신주가 완성된 점이다. 60세 때에는 중용 장구에 서문을 붙여서 항구에서 후세까지 도학을 전한 성현의 계통을 밝혀 도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후기에는 오경에 손을 대어 석존예의, 맹자요로, 예서, 그 다음에 의대 경전 통해라 그러네요. 한문 고의, 그 다음에 서전, 소사 집주, 후어 변증 등이 있다. 더욱이 이는 하나로 세상을 마치던 해 3월에는 대학의 성의장을 개정한 점으로 미루어 그의 사서 집주에 대한 지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다. 주자의 정치에 대한 의견은 이모 응조봉사나 무신봉사에 나타나 있으며 또 절동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대기근을 구제하였다는 실적도 있으나 만년에는 권신의 미움을 사서 그의 학문이 위학이라 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해금이 있기 전에 죽었다. 그의 학문이 인정되어 시효가 내리고 다시 태사, 휘국공이 추증되었다. 그의 유언록을 수록한 것으로는 주자의 막내 아들 주제가 편찬한 주문공집 100권이 있고 문인과 평생 문답을 수록한 여덕정 편찬의 주자어류 140권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되는데 이게 그때 그린 건지 나중 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